오늘은 스코어 뷰 기능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간단한 음악 이론을 살펴보고 이것을 활용하여 미디를 보다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 전에 미디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하여 인스트루먼트 창을 트랙에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악기에 따른 악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윈드, 브라스, 스트링, 그 다음에 타악기, 기타 등의 악기를 입력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기를 트랙에 넣기 위해서 인스트루먼트 창을 클릭하여서 프리소너스, 프레젠스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이 주로 우리가 사용할 악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악보 순서에 따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아티스트 인스트루먼트에서 다양한 악기가 나오는데 먼저 플룻을 드래그하여 트랙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프렌치 호른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펫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은 여기 그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바이올린 1개, 바이올린 풀을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올라도 풀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첼로 역시 풀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베이스를 역시 풀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를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내려서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도 하나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살펴보기 위해서 갖다 놓고 있습니다. 기타는 아티스트 인스트루먼트에서 기타에서 클린 기타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다드 키트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트 드럼이죠. 이렇게 갖다 놓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 영역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페인트 툴이죠. 페인트 툴을 선택해서 8마디까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무엇인가 입력을 하기 위하여는 에디트 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입력할 수 있는데 보다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디트 창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디트 창은 메인 창과 별개로 모든 기능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피아노 뷰가 나오는데 요 위에 부분을 보면 세 가지 뷰 기능이 있습니다. 피아노 뷰, 드럼 뷰, 스코어 뷰.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트랙을 전부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트랙을 보려면은 요 트랙 뷰를 클릭해서 하나하나 다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Alt 키를 누른 채 어느 하나를 클릭하면 전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악보가 이제 보여지게 되겠죠. 그런데 플룻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룻은 드럼이 아닌데 드럼으로 되어 있네요. 그냥
스탠다드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그 보는 스코어에서 보는 그러한 음자리표와 그 다음에 조성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룻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악보로 나와 있죠. 프렌치 호른은 악보가 높은 음자리표로 나와 있는데 조성이 4장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호른이라는 악기는 F조 악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호른이 도를 불게 되면은 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플룻과 같은 C조 악기와 동일한 소리를 내려면은 플룻이 도를 낼 때 프렌치 호른은 소를 불어야 되는 것이죠. 트럼펫 같은 경우는 B 플랫조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C조 악기보다 장이도 낮은 음정을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펫이 도를 불면은 도가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B 플랫 음이 소리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C조 악기와 동일한 소리를 내주려면 플룻이 도를 낼 때 트럼펫은 레를 불어야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비올라는 통상적으로 가운 음자리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첼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낮은 음자리표를 쓰죠. 이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실제 기보되는 음보다 사실상 한 옥타브 낮은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 경우에는 이렇게 큰 보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큰 보표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큰 보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그랜드 피아노 라이트, 그랜드 피아노 레프트로 해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악보와 그 다음에 타브라고 합니까? 그런 악보가 동시에 나오죠. 드럼을 선택해서 트랙에 넣게 되면은 이렇게 드럼 전용 악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충 우리가 트랙에 악기를 넣었을 때 악보라는 것이 그대로 한 가지 스탠다드 악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다양한 악보들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보는 이쪽에 보면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스텝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텝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악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탠다드, 타브 악보라든가 타브 플러스 스탠다드 플러스 타브, 그랜드 스태프, 드럼셋. 만약에 이걸 싱글 라인으로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타악기 합주할 때 보던 그런 한 줄 악보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까지 악기에 따른 악보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박자를 선택하고 조성을 선택하고 빠르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 끝에 보면은 여기에 템포 부분이 있습니다. 템포를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숫자를 기입하여 빠르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9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박자가 4분의 3박자로 되어 있는데 4분의 4박자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이렇게 분모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4를 클릭해주면 4분의 4박자로 바뀌었죠. 자, 4분의 4박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조성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여기 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아무런 설정이 없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봤던 오도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G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G 메이저, 그러니까 4장조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프렌치 호른이 D 메이저로 바뀌고 트럼펫은 A 메이저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플룻 C조 악기인 플룻이
4장조일 경우에는 호르몬 좀 그러니까 트럼펫은 그거보다 음역이 도를 냈을 때 음역이 장위도 낮기 때문에 장위도 높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4장조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당연히 가장조, 그러니까 A 메이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템포가 리타르단도나 그런 것이 나온다면은 그런 것을 표현할 때는 이 위에 글로벌 트랙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에 템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또 트랙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템포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언제든지 뭐 리타르 단도라든가 무슨 뭐 아칠레란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활용해서 입력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이 방식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작곡을 하거나 편곡을 할 때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스튜디오 1은 QWERTY라는 가상 건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입력하면 시간을 보다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 키보드와 미디 마스터 건반을 활용한 스텝 레코딩 방식입니다. 마우스 키보드와 미디 장비 모두를 활용하여 입력하는 방식인데 입력이 어려운 빠른 패시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리듬을 설정해 놓고 음정은 건반을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죠.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리얼타임 레코딩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냥 연주하듯이 건반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사용할 때 마스터 키보드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방식이 유리하지만은 아주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방식이 매우 어렵죠. 사실 마스터 키보드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무감정으로 악보상의 일정한 템포로 입력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반에 능숙한 연주자가 정확하게 연주한다면 매우 효율적이 되겠지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죠. 제가 해본 방법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만으로 입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살표는 1번, 페인트 툴은 2번, 그 다음에 오음표 3번, 2분음표 4번, 그러니까 5번, 6번, 7번, 8번, 9번 이것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4분음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쉼표가 선택되게 되고 키보드에 0번을 누르면 점음표가 선택되게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더블 점음표, 그러니까 겹점음표가 선택되게 되죠. 그러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한번 마우스 키보드만으로 한번 찍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는 쉼표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죠. 자, 요거 입력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키보드의 단축키를 외워서 한다면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키보드를 4번, 5번, 3번, 6번, 7번, 8번, 9번
음표의 길이가 변경되는 게 보이죠. 다시 한번 3번. 만약에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쉼표가 선택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번을 누르고 이 상태에서 0번을 누르면 정음표, 한 번 더 누르면 겹점 음표가 선택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음 높이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고 왼손으로는 음의 길이를 선택하면은 보다 빨리 음표를 입력할 수 있겠죠. 왼손으로 숫자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영역에 갖다 놓고 훨씬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노트북만 있기 때문에 건반이 없지요. 그래서 가상 건반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락 키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락 키를 누르면 이렇게 가상 키보드가 나오게 되겠죠.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식을 스텝 레코드 방식으로 이제 입력을 할 것인데 이걸 하고자 할 때는 스텝 레코드라는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부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마우스가 음의 길이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고 왼손은 음 높이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4분 음표를 선택하고 Q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이렇게 누르고 굉장히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옥타브를 넣어야 된다면 여기에 그 옥타브 이것을 누르거나 키보드의 화살표를 같이 눌러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입력하게 되면 옥타브 음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전에 그 방법보다는 훨씬 더 입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다시 내려서 이 부분이 바뀌는 게 보이죠? 도를 클릭하고 쉼표를 넣을 경우에 이렇게 쉼표를 선택해서 눌러주면 되죠. 반음을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음을 넣을 경우에는 숫자를 누르면 되겠죠. 도, 도샵, 레, 레샵, 미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건반을 이용해서 넣는 방법, 그러니까 스텝 레코딩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거 이제 꺼야 되겠죠. 스텝 레코드 방식을 선택을 하고 음표의 길이를 마우스 선택한 다음에 건반으로 이렇게 찍어주면은 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건데 여기 이렇게 내려보면은 여기 인풋이 있습니다. 여기 인풋이 보면은 all input 모든 걸 다 입력을 받는다는 뜻이죠. 여기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이콘이라는 그 키보드가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보드를 누르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도 되면서. 근데 여기에 이것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키보드를 쳐도 입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외부 장치, 그러니까 외부 장치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애드를 눌러서 뉴 키보드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키보드를 연결한 상태에서 가능하죠. 이게 보면은 외부 장치가 연결된 것이 다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키보드를 선택해서 나와서 OK 하고 누르면은 여기에 키보드가 들어오게 되고 인풋 장치에 보면 그 키보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all 인풋을 해야 여기서 자유롭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튜디오 원의 옵션
이 부분은 항상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좀 전에 보듯이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건반을 활용해서 스텝 레코드 방식을 하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빠른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실제 리얼타임으로 입력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럴 때 스텝 레코드 방식을 사용하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얼타임 입력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타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풋 퀀타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음을 받아들이는 최소의 길이를 16분의 1로 하겠다. 아니면 8분의 1로 하겠다. 4분의 1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입력하려는 모차르트 소나타의 가장 짧은 음표의 길이는 16분 음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6분 음표를 선택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주할 때 메트로놈이 있어야 제가 박자를 입력할 수가 있죠. 메트로놈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잘 안 보일 건데 프리카운트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냐면은 녹음 시작할 때 예비박을 주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예비박이 쳐지고 메트로놈 소리가 나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레이턴시라는 것인데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여기 스튜디오 원에 들어가면 옵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디오 셋업이 있는데 저는 지금 M오디오 파이어와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현재 컴퓨터에 다른 분 컴퓨터에는 아마 이것이 아니고 윈도우즈 오디오를 아마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패널을 눌러보면 레이턴시가 1000분의 40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느려서 준 상태와 1000분의 100초와 그 다음에 1000분의 0초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 거는 이거를 조정하지 않지만 만약에 1000분의 10이면은 입력하는 동시에 악보가 찍힐 것인데 만약에 이거를 길게 주게 되면은 악보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찍히는 것은 굉장히 좀 더 느리게 동작을 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디바이스 블록 사이즈를 크게 주는 것과 적게 주는 것은 매우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한번 좀 전에 살펴봤던 윈도우즈 오디오에서 그 값을 레이턴시 값을 다르게 준 다음에 입력을 해보시면은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M 오디오 파이어로 해보겠습니다. 빠르게는 9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대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음의 입력 퀀타이즈를 16분 음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이렇게 입력이 됐는데 사실은 악보가 이게 맞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8분 음표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8분 음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틀렸네요. 여기도 틀렸는데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가 좀 더 잘하면은 연주를 잘하면 잘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원래 트릴입니다. 그래서 심볼을 보면 이렇게 트릴이 있는데 트릴을 갖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시켜보면
자, 이렇게 연주가 되겠죠. 입력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음악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 입력하는 것이 가장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피아노 연습을 옛날에 막 5시간, 6시간씩 할 때가 있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연습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복잡한 악보를 어떻게 입력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